자,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뭐가 일을 하냐면 힘이 일을 하는 겁니다.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물체의 힘 F를 작용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거리 S만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단 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동일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나 일의 단위는 줄 또는 뉴턴 곱하기 미터를 사용합니다.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일의 양이 되죠. 일의 단위가 됩니다. 일은 워크라고 합니다. 1줄이란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의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 이를 1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률은 일의 능률, 일의 효율 뭐 이렇게 보면 일이 얼만큼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일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이 P가 파워입니다. 파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률은 파워입니다. 빠밤. 자, 한 일이 0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0이면 힘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않겠죠. 일을 하는 주체가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이 없으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으로 운동할 때 등속으로 운동한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니까 일이 0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등속 직선 운동, 이것도 등속도 운동이죠. 이것도 힘이 0이니까 한 일의 양은 없습니다. 두 번째, 힘은 있지만 이동 거리가 0일 때 물체의 이동 거리가 0일 때 봅시다.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중력은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으니 한 일의 양, 힘이 중력이 한 일의 양은 0입니다. 벽을 밀 때 벽을 제가 밉니다. 벽도 저를 밀겠죠. 하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가 없으니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세 번째,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자,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갑니다.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수평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모난 물건이 있는데 얘를 수평으로 갑니다. 그때 중력은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중력은 땅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중력의 방향과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인공위성도 동일합니다. 빠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비스듬할 때 한 일의 양입니다. 잘 봐두세요. 자, 지금 이 물체를 줄을 이용해서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힘의 방향은 줄이 당기는 방향입니다. 물체 이동 방향은 수평면과 평행한 나란한 방향입니다. 즉,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그때 일의 양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의 한 일, 이 힘 중에서 수평면과 나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동 방향과 나란합니다. 그러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동거리를 곱하면 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이 힘이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Fx 곱하기 S는 Fs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F 코사인 세타,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 곱하면 일의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평면과 수직인 방향,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양도 있습니다. F 사인 세타죠. 이 방향으로 작용한 이동한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Fy는 F 사인 세타이겠지만 이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습니다. 없으니 0이죠. 그럼 결국 이 값은 0이 됩니다. 수직인 방향으로 수평면과 수직인 방향의 힘, 이 수직인 방향의 힘이 한 일의 양은 없습니다.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이 한 일과 같고 수평면과 나란한 힘, 이 방향의 힘이 한 일의 양과 같고 이는 fs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부분 수평면과 나란한 힘이 한 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 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이 한 일만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힘 이동 거리 그래프, 힘 이동 그래프가 있다면 이 밑부분의 넓이는 그 힘이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배운 그 일을 배운 이유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체가 외부에다가 일을 하면 그 물체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물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일을 밖에다 하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로 바뀔 수 있으니 단위는 일과 같이 줄을 사용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를 말하는데 다시 풀어서 써보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지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양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에게 일을 하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를 정리해 보면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가 나옵니다. 자, 숙제로 내어준 부분, 평상평가 부분을 잘 해결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자기가 잘 모르는지 정리해 두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봅시다.